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 자체는 모릅니다만 어떤 점을 따져서 결과에 도출을 할지 이 부분인데 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쟁점을 정리를 하자면 한 5가지 정도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요.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절차적 위헌 여부와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 그리고 군대,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정치인, 법관 체포 지시 등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이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도 소추 사유가 됐었지만 국회 측이 변론 초기에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11차례 변론을 열어서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요.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는데 곽종근 여인영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또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쟁점을 두고 그동안 11번의 변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의 그 목적의 정당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포한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혼란한 국정 운영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할 수 없이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국회 측에서는 어떤 국무회의의 어떤 심의와 같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무회의 요건 등을 갖추었다고 맞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체적인 부분에도 입장이 갈렸는데 국회 측에서는 일명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라던가 국회 봉쇄 같은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이 안전한 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차원에서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절차적 문제인데요. 이 절차적 문제, 국무회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쟁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난달 7일에 중앙지법이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한 것이 최대 변수였습니다. 이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층과 또 국민의힘에서는 각하 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변론 때도 이제 윤 대통령이 국회 안에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법관 등 체포조 운용을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 논란이 변론 종결 후에도 계속됐었거든요. 곽종근, 홍장원 두 사람의 의견.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애초 오염된 증언으로 국회 표결을 했으니까 소추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